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프리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실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외 사례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호자분들이 산책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요즘 보면은 산책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1일 1책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이런 반려견 산책부 보면 보통 하루에 3에서 4회 정도 산책을 합니다. 그건 뭐 하루에 한 번 산책하는 건 힘든데 3에서 4회가 가능한가?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그런 걸 하냐면 개들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입장을 바꿔서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날 이해를 못해주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저를 틀을 짜서 거기에 맞추면은 스트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 반려견들과 이제 반려생활이 좀 문화가 오래된 나라들은 개들을 이해하는 문화가 더 많으니까 이 개들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 아니까 당연히 반려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를 가보면 반려견들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선은 이 행동을 보면 상당히 느슨합니다. 느슨하다는 거는 근육이 이완되어 있다는 거고 감정적으로는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개를 이해하는 문화가 해외와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풀이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프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모든 동물들은 이 뇌 안에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이 편도체를 자극하게 되면 편도체가 되게 과항진되고 예민하게 변하죠. 이렇게 되면 예전엔 참을 수 있었던 자극에도, 아주 작은 자극에도 좀 공격적으로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불안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뭐 되게 안 좋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편도체가 과항진돼서 공격성을 훨씬 많이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외 스트레스 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사회화의 개념 차이가 상당히 커요. 사회화라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의 견생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가 상당히 짧아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 봐서는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인데 이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4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강아지들이 거의 다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서 2개월에서 4개월 때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5개월 때 처음 나가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한 9살에서 10살 정도에 처음으로 밖을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만 봐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만 봐도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사회화를 하지 않아서 문제 행동을 보여서 버려지거나 안락사 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사회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이 반려견 시설들이 보딩도 있고 훈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용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보딩만 봐도 우선 개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뭐가 어떤지 행동부터 파악해서 이 견사 앞에 이 차트를 다 놔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자극에 무서워한다 그러면 이 견사 앞에 시야를 가리면 방어막을 놔두던가,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관리적인 측면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데려가면 뭐부터 해야 되고 눌러서 우선 움직이지 않게 빨리 미용을 해야 되고 어디 훈련소를 가면 감정적으로 뭘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이거를 긍정적인 자극을 갖게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데 초점을 잡기보다는 뭔가 앉아 엎드려 뭔가 행동을 만드는 데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 있죠. 이 스트레스 풀이라는 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행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해외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원반 관련된 일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원반 쪽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원반하는 개들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씁쓸한 얘기인데 내 반려견과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일종의 걔한테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도구화되는 듯한 느낌도 많아요. 원반을 못하면 파양시키고 어디서 다 잘하는 게 있다면 또 걔를 비싼 돈 주고 데려오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짙은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제가 원반 이 대회를 한번 또 처음에 예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경험을 말씀드리면 웬 노부부가 나와서 되게 어설퍼요.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 반려견과 상당히 즐겁게 이 원반 대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 대회를 나왔습니까? 우리가 나이도 많고 우리에게는 또 유기견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 많고 유기견 개도 같이 행복하게 가족과 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추억을 갖고 싶었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문화가 아닌가 봅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훈련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너라고 얘기하고 훈련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뭐냐면 훈련은 그냥 생각하는 능력이 없이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교육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강아지들도 생각보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훈련을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앉아, 엎드려. 하지만 미국은 요즘 훨씬 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나도 생각을 하고 보호자와 보조를 맞추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